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를 좀 전에 설명을 드렸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법 3조 3 상가건물 임대차법에 의한 제6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 객결이 만료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또는 경매나 또는 공매가 들어갔을 때 그 임대인이 동의 없이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임차권 등기 대신이 아니라 최초의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으로 대항 요건 우선 면제권이 생긴다. 그런 말씀인데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서 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보면 이렇게 이 황소령 부동산 임대차 상식사전에 보면 이제 보면 이렇게 몇 페이지냐 하면 85페이지에 있는 거죠. 황소령은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었는가? 제가 한번 이 내용을 좀 간단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원룸을 직접 낙찰받은 사례에서 해결했던 사례거든요. 황소령은 골든타워 201호를 보증금 1,400만 원으로 2010년 12월 17일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가 선수리 채권이 과다로 인해서 전세가 빠지지 않게 되자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가고자 했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되고 나서 등기비에 등기되기 전에 전신권을 그대로 놓고 이사를 간 거죠. 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인 김용미가 2,400만 원으로 2013년 1월 10일 날 전입학 확정일자를 입주하게 되어 점유를 잃게 된 황소령은 대항력을 상실하고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발생하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법원은 황소령에게 최우선 면제 2,400만 원으로 배당표를 원안을 작성했고 이러한 사실을 배당기일 2일 전에 김용미가 확인하고 필자에게 상담하러 왔다. 자, 김소령도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전세금을 왜 떼었는가? 김소령은 제가 일부러 이제 가명이기 때문에 본명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소령, 중령, 뭐 대령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가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본명을 밝히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소령은 제가 이것도 내용을 읽어봐드리고 또 판서로 설명을 또 해드리겠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김소령은 골든타워 305 보증금 3,000만 원으로 2010년 11월 23일 날 전입학 확정일자를 갖추고 거주하다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나갔지만 새 임차인 오병장 보증금 2,500에 월세 25만 원 2012년 11월 24일 날 전입학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는 또 김소령은 2012년 26일날 임차권 등기를 해서 김소령도 황소령도 마찬가지로 대항력을 상실하고 임차권 등기 시점에 대항력과 우선면이 발생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던 법원은 김소령에게 최우선 면제권을 배당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배당일 전에 3일 전에 알고 오병직이 찾아와서 필자에서 제가 이거는 대항력이 되는 건 그렇다. 전신고만 돼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서 제가 배당을 받게 했을 수 있거든요.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담당자에게 임차인은 대항력은 전신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판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네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설명을 해준 것 갖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 요걸 정리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앞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또 이 강좌에서도 중요한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임차인이 권리는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과 그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고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이 보호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대항 요건은 전입신고만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주해야 된다. 입주해서 거주해야만이 된다. 이렇게 대항 요건을 갖춰야만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만이 계약서의 확정일자 효력이 생긴다.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즉 전입신고 확정일자인데 거기 거주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대항력도 없어지고 우선 면제가 없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사를 나가게 될 때 본의 아니게 전입신고만 해놓고 나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반드시 임차권 등기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게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라든가 계약이 해지 사유 즉 경매가 들어갔든 공매가 들어갔든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소유자가 아파트 소유자 즉 임대인이 집을 팔았어요. 그래서 이도령이 소유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썼는데 춘향이가 집을 샀어요. 그 춘향이가 사가지고 하면 그 종전에 그 임차인은 춘향하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 경매나 공매도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이럴 때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이렇게 됐을 때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라든가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사가 나가는 경우는 주택임대법 3조 3 상가건물 임대차 제6조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를 임대인이 동의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법원 담당 판사가 임차권 등기 결정을 내려주고 그 결정이 등기부에 등기하도록 촉탁 명령을 내리죠. 등기관한테. 그럼 촉탁 등기가 되고 등기부에 오른 다음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이 이렇게 최초의 대항력권을 갖춘 날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그리고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 전세권 등기라든가 이제 민법 627조 임대차 등기 그리고 아니면 양다리 전략을 가야죠. 세 가지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임대인이 동의로도 전세권 등기라든가 민법 620조 임대차 등기가 있는데 이 전세권 등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최초 2014년 1월 10일부터 전입표 확정일자 갖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이 2014년 1월 11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면제가 갖춰진 것이 전세권 설정하고 등기 나가면 이때까지의 권리는 상실되고 이 전세권 등기 날 대인 2015년 1월 10일 1년 뒤로 밀려서 대항력과 우선면제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 민법 620조 임대차 등기도 전세권 등기처럼 임대차 계약기한 또 입주하기 전에 임대차 등기를 하고 임대에 동의해서 임대차 등기를 등기부에 하게 되면 이때는 임대차 등기는 이때 2015년 1월 10일 날 임대차 등기를 하고 등기부에 등기된 걸 갖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요. 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최초 대항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민법 620조 임대차 등기를 해야지 이 전세권 등기하면 보증금을 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임대인 동의가 자체가 안 해준다. 그럴 때는 이렇게 양다리 전략을 하는 거죠. 여기 이사하기 전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계속 하고 있고 여기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리 이사 가도 되고 밥은 먹으러 왔다 갔다 해도 되죠. 근데 잠은 여기서 자야죠.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2, 3일은 여기서 잘지 모르지만 4, 5일 일은 여기서 자야 됩니다. 거주도 우리가 주거주를 말한다고 하거든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번에는 뭐냐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갔는데 왜 보증금을 떼이나 이 부분 임차권 등기를 이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왜 보증금을 떼냐 이 부분에서 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런 사례가 되면 조심을 해라. 임차권 등기가 만능이 아니다. 만능이 아니다. 이게 실제 제가 그 원룸 30개 되는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30명 임차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갑 임차인이 A 건물인데 갑 임차인이 여기에는 뭐 이거보다 먼저 근저당이 2014년 1월 10일 날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죠. 설정이 돼 있습니다. 후순위 경매로 넘어가면 대항력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5년 1월 10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갖췄는데 뭐 이게 2017년 1월 9일 날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반환해주지 않은 거예요. 반환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거죠. 하고 나가지고 했는데 그게 시점이 언제냐. 2017년 2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게 언제 등기가 떨어졌냐면 2017년 2월 15일 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된 겁니다. 이게 주택임대 3조 3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가 떴죠. 근데 그 사이에 어차피 A라는 사람은 먹고 튈라고 약자 먹고 튈라고 바로 임차인을 집어넣은 거죠. 비인 걸 알면서. 그래서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냐. 2017년 2월 10일인데 2월 12일 날 바로 입주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을임차인이 이때 들어가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중요한 건 이 갑이임차인은 이사는 갔지만 주민등록은 계속 돼 있었어요. 주민등록은 계속 됐죠. 등록은 계속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거주하는 것처럼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그 당시에 계산해 보니까 이때로 따지면은 9,500만 원일 때 3,200이죠. 근저당권자가 2013년 10월 10일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이라 이 사람한테 7,500만 원 이하일 때 2,500이라 2,5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여기 을임차인을 명도해야 되니까 을임차인 편을 들어야죠. 을임차인이 찾아왔더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기 돈 한두 번. 내가 보기로는 이 사람이 배당을 최우선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배당 이의서를 써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북주의법원에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배당 배제가 되고 이 사람이 2,500만 원을 배당받게 해줬죠.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도 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이사를 간다든가 또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가 며칠 있다가 올라가죠. 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이 임차권 등기 효력은 이때로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사를 간 며칠 차이 있죠. 한 일주일 사이에는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죠.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우선 변제 상실돼 버리죠.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번에 이제 이런 경우가 이번엔 어떤 거냐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해서 손해 보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2015년 1월 10일 날 임차권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2015년 2월 10일 날 이 갑이 임차인이 있는데 을이 임차인이 입주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금 또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 받고 그리고 이 사람은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못 받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못 받고 확정일자를 이 사람 다음 수주로 배당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손해볼 수밖에 없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게 선순위 임차권 등기 이후에 후순위 임차인이 입주하거나 후순위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사람의 권리의 범위에 내에서 이 최우선 변제 확정일자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한다. 설령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라도 이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를 못 받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갖게 되지만 이 갑이 임차인이 확정일자 우선순위 전액 배당을 받고 미배당금에 대해서만 남는 금액에 대해서만 을임차인이 우선 변제까지 갖는다. 그러나 이게 선순위가 이번에 뭐냐면 임차인권 등기가 아니라 전세권 등기했다. 갑이 전세권 등기를 2015년 1월 10일 날 전세권 등기를 했다. 그때 을임차인이 들어왔다면 이 전세권 등기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전세권 등기를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9,500만 원 이하일 때 3,200만 원을 주택가액의 2분의 1번 최우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사람은 소액 임차인이나 이제 확정 일자에 대해서 후순위가 된다. 이게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이냐, 전세권 등기 입주한 임차인이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이죠.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입주해 버리면 보증금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세권 등기 이후에 입주했다도 소액 임차 보증금 일정액 최우선 변제밖에 못 받기 때문에 어차피 보증금을 손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책에다가 놓고 그 부분을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그랬냐? 서울지방법원의 경매 담당자의 임차인이 서울지방법원 경매 담당 임차인이 대항력은 전입신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안 되고 거주를 해야 된다. 그 거주를 잃게 된 황소령과 김소령에 대해서는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고 임차권 등기 시점으로 다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김영미 임차인과 오병장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대항력이 발생했으니까 김영미 오병장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범위 내에서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김영미와 오병장이 최우선 변제권을 배당을 받고 확정일자 배당받을 거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임차 후순위 임차권 등기 후순위 임차권 등기가 우선에 변제받는 거다. 근데 그것이 거주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조심해야 되고, 이번에는 또 하나 들면 임차인이 퇴거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그러나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최초의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유지되지만 유의할 점은 등기 후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사를 가야 되는 거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시점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결정이 나온 시점에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의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다. 이런 내용을 꼭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 사람도 보면 임차권 등기 입주해서 박소희가 4천만 원을 떼있죠. 그러나 보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갔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하고 이사 갔다면 그렇지 않죠. 이렇게 임차권 등기 이후에 입주하면 임차권 등기 범위 내에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임대차법 아예 팍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